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주식거래 내역 공개. 1. 권력 수사에 대한 탄압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2013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을 내사하였고 결국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종결하였습니다. 범죄정보과에 있던 단숨 정보를 2012년 윤석열 후보가 결혼을 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자 보복 차원에서 하명 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과로 보내내사했던 것입니다. 주가 조작에 관여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꼬투리를 잡아 처벌하였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윤석열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자 경찰관이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유출하여 보도를 한 후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 7일 고발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수사 중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수사는 여권에서 거짓으로 의혹을 만들고 권력에 장악된 검찰이 수사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친여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단 한 곳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한 사건만 40건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혹이고 후보자 리스크입니까? 국민들께서 주가 조작인지 권력의 보복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공개합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거래와 무관한 개인 금융정보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함. 오늘 공개하는 계좌가 경찰청 내 사보고서에 언급된 바로 그 계좌입니다. 2.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에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입니다.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모 씨에게 신한증권 주식 계좌를 일임하였습니다. 당시는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보고 있어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배우자 명의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모 씨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모 씨는 독자적으로 2010년 1월 14일에서 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였고 나머지 주식들도 매매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회수한 2010년 5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니 합계약 4천만 원 가량 평가 손실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30일 매도한 여러 주식들은 이모 씨가 직접 매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을 이모 씨가 매매할 때 증권사 직원을 통했기 때문에 녹취 파일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불과 4개월간 주식 거래를 일임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이 전부인데 구체적 근거도 없이 주가 조작, 공범,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주식 매매를 일임받은 이모 씨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하였습니다. 긴박한 시세 조종에 직접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하지 않고 전화 주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일임한 약 4개월의 기간 중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단 7일에 불과하였습니다. 4개월간 평균 17에서 18일에 한 번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거래로 어떻게 시세를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래 빈도만 봐도 말이 안 됩니다. 3.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이에만 이루어졌고 2월 3일부터 이모 씨와의 일임거래 관계가 끝난 5월 20일까지는 3개월이 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전무하였습니다. 도저히 시세 조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7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별다른 주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1,000억 원대 상장사를 드문드문 이루어진 15억 원 안팎의 주식 매수로 시세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 주가를 보면 1월 14일 2,470원, 85원, 1월 15일 2,470원, 보합 1월 27일 2,700원 140원, 1월 28일 2,690원, 10원, 1월 29일 2,670원, V20원, 2월 1일 2,740원 70, 2월 2일 2,700원 40원 이었는데 거래한 날짜가 많지 않고 시세 변동도 크지 않습니다. 5.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여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 3월 말경에는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임 거래를 마치고 주식 계좌를 회수한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처음에 산 가격 정도인 2,45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공범이라면 주가가 화랑일 때 거래가 왜 전혀 없습니까? 고점에서 왜 팔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거래 내역을 두고 시세 조정으로 볼 사람도 없거니와 배우자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6검찰은 배우자가 계좌를 회수한 시점인 2020년 5월 21일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만약 공범들이 있다면 시효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억지 궤변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도 없거니와 공범이라면 시세 조정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손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4. 검찰 수사는 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악의적 의도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은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고 수원지검의 관련 사건을 쪼개어 배당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실 수사로 사건을 황급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변인들까지 낱낱이 뒤져 윤석열 후보 배우자가 마치 범죄에 가담한 것인 양 가정하고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정권 교체가 절실한 이 시기에 같은 당 후보들이 검찰의 보복성 수사에 편승하여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재명의 성남FC 뇌물 의혹은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상관도 없는 곳에 기부금을 내게 한 제3자 뇌물 사건임에도 소환조사 없이 종결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